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결국은 또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주 말에 있었던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분위기가 약간 싸해져 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적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 그런 전망이 이제 앞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가 오늘까지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한때 다우지수 같은 경우 거의 플러스 보합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결국 뒷심이 부족하면서 흘러내렸고요. 3일 연속해서 결국 나스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어제 그림 보여드렸다시피 금리와 나스닥의 상관관계, 금리와 또 고밸류, 그 멀티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비롯한 그런 주식들의 좀 하락세가 좀 큰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까지도 분위기가 좀 이어졌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섹터가 오늘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오늘 또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4~5%가 떨어지면서 오늘 에너지 주식들이 오늘 하락을 좀 주도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 이후, 물론 오늘 미국 시간으로 하루가 더 남았는데요. 에너지와 유틸리티만 상승하고요. 그 9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반등한 것은 6월 중순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상등의 반등을 좀 시도했던 것들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 거의 유일하게 좀 상승한 에너지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만이 두 개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오늘 4.8%나 하락했고요. 천연가스도 3%나 하락했습니다. 연방은행 인사들의 발언이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는 9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자기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도한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해야 되겠고요. 수요를 좀 가라앉히면서 인플레를 낮추는 데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그런 상당히 더 공격적인 네네. 발언을 한 것이 오늘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물은 오늘도 반등세로 지속했고요. 2년물도 마찬가지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워낙 급하게 올라서 그런지 미국 달러는 오늘 약보합 정도에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계속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와 반대죠. 어제는 이제 그 에너지 같은 네. 것들이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가 3~4%가 떨어지면서 11개 섹터의 하락을 주도했거든요. 실제로는 에너지만 이렇게 하락이 없었다면 다우지수는 거의 선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4%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종목으로 보면 엑선모빌이 3.8%, 어저께 올라간 거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보여드렸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오늘 4.3%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편 실적과 관련해서 한 2개의 기업이 발표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익숙한 것은 베스트바이인데요. 오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큰 재미는 오늘 없었던 모습이 되겠고요. 이팸은 지난번에 8월 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또 꾸준히 반등하다가 약간 쉬었었는데요. 오늘 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정규장 마감일에 오늘 스냅에 관련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직원을 20% 감축한다고 합니다. 총 직원 수가 1,000명 정도인데요. 200명을 줄인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이는 건데요. 정규장에서 2.5% 떨어졌고 시간에서 소식이 나오자마자 많이 떨어졌다가요. 그래도 보합 정도까지 회복해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자체가 별로 없는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스냅이 오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그것과 달리 오늘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실질 금리가 계속 플러스 시대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먼 훗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들. 소프트웨어 기업이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하고 만들면 되지만 큰 제조업에 투자가 되는 것은 이제 돈이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보잉 같은 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네네. 배를 만드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거든요. 자동차도 기존 공장이 아니라 새롭게 공장을 만들어내서 이제 막 해야 되는 것.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들인데요. 꿈과 희망이 넘쳐나고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루시드인데요. 80억 달러의 추가 자금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향후 3년 동안인데 여기에는 주식을 신규 주식을 팔 수 있죠. 쉽게 해서 증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기타 옵션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걸 통해서 80억 달러 추가 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6%가 오늘 떨어졌고요.
니콜라도 마찬가지인데 니콜라는 4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 있는데요. 니콜라는 6% 했는데 조금 더 떨어져 갖고 9%, 10%까지 네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튼 자금 확보가 과거에는 아주 쉬웠던 기업들도 지금은 자금을 새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술 성장주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예.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도 다시 좀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게 앞서 바로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의 사정과 거의 맥락이 같은 거라고 네. 보셔야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위험도 높은 채권들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겠죠. 물론 한편에서 보면 국채나 이런 건 안전한 것을 더 모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기준금리가 올라니까 그런 것도 올라간 것인데요. 소위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 9주 만에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약간 위험도가 높은 걸 빼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계속 보여드린 것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금리와 기술주의 흐름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섹터별로 ETF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술 섹터의 자금이 작년 11월 이후에 지난주 최대 규모로 또 순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많이 올랐건 회복을 했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예를 들어 쉽게 해서 기술주에서 돈이 빠지는 흐름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반면에 보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 아닙니까? 네네. 물론 하시는 분들은 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는 위험 자산의 꽃이라고 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2만 달러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금융섹터는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네네. 금융섹터는 또 1월 이후 최대 규모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약간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주식 중에서도 안전한 쪽. 안전한 쪽이 뭐겠습니까? 퀄리티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걸 전반적으로 보면 방어적 섹터라고 네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맞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좀 뭐 매도 의견이나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 막 그 증권사 앞에 가서 사람들 시위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에서는 매도 의견 아니면 경고의 목소리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 밤사이 또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애널리스트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투자 문화가 약간씩 바뀌고 있어갖고 네. 좀 큰 회사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중립 의견, 네네. 예를 들어 약간 보수 의견이 간혹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크게 뉴스가 되고 이 때문에 그만큼 흔하지 않다는 것이 네네. 되겠고요. 실제로 그런 레포트를 내고 나서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하도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미국은 워낙 이제 매도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2020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테슬라 이거 부도날 수 있다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의견을 바꿨을 뿐인데 하여튼 매도 의견이 엄청납니다. 애플도 매도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해하고 먼저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뉴 컨스트럭트의 대표인데요. 데이비드 트레이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월가에 오래 있던 분이고 이분이 자기가 리서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표가 있는 분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은 기술주에 대해서 보수적 시각으로 이미 월가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워낙 기술주를 안주하는 분이라고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 결국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유동성 위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고유 현금이 떨어졌는데 좀 현금 떨어졌는데 쉽게 해서 월급을 줘야 되고 네네.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죠. 대주가 경제가 돈이 엄청 많으면 저희가 돈을 넣을 수 있겠고 아니면 시장이 좋으면 주식을 팔면 되겠죠. 네네. 증자를 하면 되겠지만 아니면 이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찌됐건 차입이라는 경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는 돈이 이제 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하는데 영어식 표현을 보면 현금을 불태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캐시 버닝이라고. 예, 캐시 머니라면 일반적으로 쓰는 네. 용어입니다. 그래서 캐시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기업이 꽤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캐시가 2천억 달러가 있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들어봤자 2천억 달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막 새롭게 들어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돈이 이제 빠른 속도로 줄겠죠. 그러면 크게 보면 돈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인원을 먼저 줄이겠죠. 네네. 그리고 삐까뻔쩍한 건물에 있었다 그러면 약간 허름한 건물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현금을 아낄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 시장 같은 경우, 즉 채권 발행 시장도 상당히 위축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업을 위험한 기업을 딱 적실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최근 12개월간의 재무제표를 이제 본다는 겁니다. 최근 12개월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매 3개월마다 일반적인 게 발표되기 때문에 최근 12개월을 보아서 보유 현금에 소진되는 정도를 보는 거죠. 이거 다 찾으면 다 찾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고 최근의 흐름에 봐서 매출이 원천 늘어나면 상관없겠지만 매출 재미없는 기업들이 네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아주 그 우리로 보면 무서운 얘기를 했죠. 주가의 가치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딱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기업인데요. 4기업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 서운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고 네네. 미리 저희 방송국 의견과 전혀 상관없다 말씀드리겠고요. 리비안, 게임스탑, 로비네드 그리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스냅이 여기 스냅까지도요.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또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고 뭐 이분들이 의견이 틀릴 수 있고 불가치론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각도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분이 또 좋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나 엣지 컴퓨팅, 뭐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특히 반도체가 어렵다지만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퀄컴 같은 거 좋다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엔진 오일 이런 거 브랜드로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습니다. 벨브라인인데요. 벨브라인이 심벌이 VVV라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 자체는 재미없는데요. 자동차 윤활유 시장인데요. 전기차 시대에도 이런 각종 윤활유 같은 게 필요하다는 들어가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는 얘기하면서 이 두 주식에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이 9월 증시가 조만간 시작되잖아요. 9월 증시는 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9월 증시는 쉽게 얘기해서 다우지수 120년 역사종에 보면 제일 안 좋았던 달입니다. 네. 이건 통계로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리게 되겠고요. S&P 500의 90년 역사도 가장 안 좋았던 달이 되겠고요. 9월 최근 20년만 보더라도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9월엔 좀 잠깐 올라가다 또 내려가면서 평균적으로 9월은 마이너스 0.6%가 나서 제일 안 좋았던 달이고요. 상승 확률은 55%였습니다. 그래서 1월과 9월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달입니다. 최근 20년 당 보면요. 또 하나 보면 S&P 500의 제일 비중이 높은 기업이 다들 아시다시피 7%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가장 좋았던 달이 7월이고 그다음이 10월입니다. 10월. 네. 그리고 8월도 올랐고요. 9월은 또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났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도 9월은 통계적으로 보면 좋지 않았었다는 네.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